어제 정부가 혁신성장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는데 핵심 규제 그리고 산업 구조 고도화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은 다시 연내로 하겠다고 미뤄지고 정말 단기적인 알바를 포함한 그런 일자리 대책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기발표된 정책의 재탄생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내수가 많이 힘들어지면 사실 우리나라 고용구조나 지역구조의 특성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총리?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저분들이 저분들이 이렇게 내세운 구호가 참 가슴에 아팠습니다. 뭐 해달라는 이야기 이전에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과연 우리에게 통계적인 혹은 정책적인 배려가 제대로 있었는가? 현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 할 것 없이 다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저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는 이제 자영업 문제 자체로만 봐가지고는 이제 해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자영업은 구조적 실업, 불안전 취업의 풀로서 작용했던 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특히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는데 노후복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또 자영업에 쏠리면서 생긴 문제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한번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정도 자영업 쪽에 과도한 쏠림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히 디지털화에 따라서 이 전자상거래든 상거래도 변화하니까 단순 노동이 더 타격을 입게 돼서 여러 가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상황들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 자체만 봐가지고 대처를 하기보다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부총리도 동의하시는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한국은행은 이제 다음 달부터 금리를 인상할 듯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일반 가계부채보다 자영업 가계부채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생길 경우 훨씬 충격이 클 거라는 여러 조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지방국감을 다녔는데요. 광주하고 대전, 전주 이렇게 봤는데 지방한국은행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지금 일반 가계부채보다 자영업 개인 사업자 대출이 리스크가 훨씬 크고 금리 인상 시 충격 수익이 매우 낮다. 비슷하게 직관적으로도 부총리님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연금 수급자가 비율이 절반 언저리인데 그나마 받는 분들의 또 절반이 25만 원 이하니까 생계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점이고 자꾸 65세 이상도 경제활동 인구로 나오려고 하는 경제활동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고 65세 취업자의 경우만 지금 올해 9월까지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다 안 좋았는데 무려 이제 올해 14만 3천 명이 작년 대비 증가했는데 그 중에 임시직이 6.4만 명이고요. 자영업이 무려 5.8만 명입니다. 앞에서 제가 대충 지적한 흐름이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동 패널 조사를 보면 과거에 자영업 하시다가 고소득층으로 이동하신 분이 2000년도에는 약 10%쯤 됐는데 지금은 아예 0%입니다. 네,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과당 경쟁 등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 영업이익 나빠지고 임대료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점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부터가 고민거리입니다. 통계청장님, 지난번 국감 때 소상공인 실태조사 2016년, 2017년 두 해에 걸쳐서 국가 승인 통계 제외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외한 이유가 통계 품질이 워낙 낮고 그래서 제외를 했어요. 통계청장께서 그걸 확인한 내용이고 과거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자영업에 대해서 과연 국민으로 주권자로 제대로 우리가 모셨는가 할 정도로 체계적 관리가 없었습니다. 기재부는 저한테 자영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통계적인 처리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답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황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통계청은 자영업 법적 개념이 없으니까 통계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중기부는 자기들이 맨날 하다가 국가 승인 통계까지 품질이 안 되니까 내년에 통계청에 12억 더 던져서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청이 해주세요 하고 지금 방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통계청장님 솔직히 말하면?
네, 내년에 저희가 대행 조사하겠다. 이게 잘된 일이라는 전망이 없어요. 통계 표본만 늘리는 상태고. 국세청은 여러 가지 업종별로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려워지고 뭐 이런 자료를 좀 내봐라 라고 했더니 저희가 업종별로 이렇게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자를 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그 실정을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 정책들이 땜질적 처방이 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정말 죽겠다가 목소리를 내니까 표적 수사하고 중기부나 온 부처에 공문 보내서 소상공인 쪼는 아주 정말 치졸한 이런 것을 하니까 저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외해 놓으면요, 2008년이나 2018년이나 여러분이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다 비슷해요. 컴퓨터에 있는 거 빼가지고 조금 보완한 거죠. 다음 페이지. 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취약계층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이분들은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목소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무려 우리 취업자의 25% 외국과 달리 두세 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당장 법적 정의부터 자영업에 대해서 마련하시고, 그래서 통계청이나 중기부가 책임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 이전에 실태 조사가 좀 돼야 되는데, 부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이나 전통 서비스업, 소상공인 경우는 유형이 다양해서 또 자영업으로 평균적으로 뭉뚱그려 본다고 해서 대책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좀 예산을 좀 잘 활용해서 자영업 유형별로, 연령별로 또 베이비부모 세대가 계속 들어오는 이 상황을 감안해서 대책을 하되, 기존 대책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거리 대책, 실제로 일거리를 늘릴 일거리 대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폐업 안전망과 노후복지 강화 문제,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로 베이비부모들이 또 젊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라고 하는 절규에 제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특별히 더 추가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의원님 말씀 시찰하고 저희도 뭐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쪽에 조금 더 제가 직접 신경 그걸 위한 통계 기반이나 기초조사 등등을 좀 해서 걸 같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실태 조사 좀 유형별로 꼭 좀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